해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방의 자연관과 인체관. 예. 한방의 자연관과 인체관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 한방이 이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져서 인체 건강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부터, 어디에서 발전되어 나왔고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냐면, 우리 사람의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이 우주 공간을 대우주로 보면서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켜서 모든 학문이 그 체계로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하는 말 많이 듣죠. 하늘과 땅과 사람은 모든 것이 서로 연관성을 되어 있고 상호 협조적이고 또 상호 유기적으로 이런 그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의 크고 중요한 특징은 인체를 소우주로 표현하고 자연계와 천체를 대우주로 표현하게 됐다. 이거는 한방에서가 아니면 철학사상에서가 아니면 동양 철학사상이나 한방에서가 아니면 이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방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기력이 쇠퇴하여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기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의 기능이란다. 기와 힘 이런 체력이 방어 능력이 약해서 쇠퇴하면 인체의 방어 능력의 상실에서 모든 질병이 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바로 이 설명 때문에 이 학문을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방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박 겉핥기식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우리가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방이 아니고 의사가 공부하는 한의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공부하는 약사가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범위 안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자하고 많이 거리가 두어져 있고 또 이 철학하고 우리가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 자체만 해도 다른 어떤 해부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학을 공부한 데 비하면 이건 아주 쉬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한방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기력이 쇠퇴하여 인체의 방어 능력이 상실해서 온다고 본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깊숙이 머릿속에 넣고 모든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과정의 교육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온다. 마지막에 보면 기력이 쇠퇴해서 우리의 건강이 훼손된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곁들여 설명을 더 하게 되면 지난 여름에 신종플루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신종플루 백신이 처음에 없었죠. 모자라다가 조금씩 공급을 받으면 어디 누구에게 공급을 해줬냐면 신생아, 영유아, 그 다음에 노약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로 병원에 수시로 등록되어 있어서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백신을 공급을 하게 됐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면역성을 가진 얘기입니다. 이 방어 능력이라는 건 바로 면역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성이 어느 정도 면역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질병의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게 기인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면역 기능을 백신이 아니고 사람 몸 안에서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홍삼이 불티가 났잖아요. 홍삼. 또 한방병원하고 한의원에 보약질에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매스컴에서 많이 그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추려서 정독을 하고 읽고 넘어가는데요. 그럼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면역 기능을 보강을 하고 항병 능력을 키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자연요법, 천연요법 속에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백신이나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사람의 건강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먹는 데서 얻어지는 약초에서 또 우리가 천연 자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 개론에서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천연요법이다. 천연 자연과 천연물을 이용해서 우리 인체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건강을 기초는 환경과의 조화와 형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면역력을 충분히 가져 있고 잘 자신이 있게 이렇게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이라도 자연 환경의 변화가 급하게 주어지면 감기가 들든지 열병을 앓든지 어떤 변화를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한 단계 높은 과정에 가면 우리 인체의 정체라는 개념을 정체관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자연 환경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환경과 인체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체와 우주를 대우주로 하고 우리 인체를 소우주로 표현해 놓고 서로 상호 연관되면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과의 조화와 평형이다 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한방과 양방의학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방을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저는 양방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양방이라면 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던 좀 촌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동양의학을 하다 보니까 양방이라는 말을 우리 책에 들었습니다. 쓰는데 사실은 현대의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의학은 어디다 기초해서 발전해 나온 학문이냐면 해부학에 기초해서 발전되어 나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체의 한 부분을 장기나 어떤 일부분을 헤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무게를 달고 길이를 재고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질병이나 인체 건강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방은 해부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과 질병을 설명한다. 이 해부학적인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면요. 심장 하나를 우리가 여러분 백석호에서 그 인체 신비 전시회 할 때 가보신 분 있습니까? 한 10년 전인가 5, 6년, 7, 8년에 했죠. 예. 아마 최근에 또 언젠가 한번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체의 신비를 2번 서울서 가서 한 번 보고 부산서 보고 2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한방을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현대의학을 공부를 하는 자리라면 심장 하나를 가지고도 몇 달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면 그만큼 아주 복잡하고도 정말 이거는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최근에 우리
물론 한의과 대학생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일반 한의학이나 한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실제 해부학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 공부에 매달려 가지고 시간을 못 뺏어가 아직 한번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부학은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한방은 어떠냐면 인체를 우리 몸을 전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뭐 떼서 간이 몇 킬로다 간이 몇 그램이다 이거 다는 거 아니고 인체를 하나로 된 것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간과 설계를 한데 묶어놓고 비장과 위장을 같은 기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을 같은 기능으로 엮어놓고 이 표리관계라 해서 이렇게 다 엮어놓고 있고 또 간과 심장과의 관계, 심장과 폐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음양오행이라는 철학적 바탕 위에 전부 대입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하나로 된 것으로 갖는다.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한방은 형태상의 변화나 또 검사, 수치상의 변화가 없이도 자각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자 그냥 막 배가 아파서 갔다고 가정합시다. 저도 들어 병원에 가봅니다만은 가면 의사는 자기가 자의로 이것이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하고 처방을 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조그마한 동네 병원에 가면 뭐 배가 아프다 하면 특별한 증세가 아닐 것 같이 느껴지면 간단한 처방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배가 딱 아파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치면 의사는 처방을 못 합니다. 안에 뭐 내시경을 하라든지 장기능 검사를 하라든지 대변 검사를 하라든지 어쨌든 과학적으로 기계가 증명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판별만 소견만 전문의를 통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물론 종합병원 가면 엑소선 전문의가 따로 소견이 있고 또 뭐 CT 촬영이 소견이 있고 다 해서 주치의는 담당하는 내과 의사는 그런 거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판단만 내려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의학이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한방에서는 뭘 하냐면 어떤 나타나는 증후만 가지고도 치료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건 뭐 과학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좀 추상적일 수 있고 우리가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뭐 대충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뭐 기가 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진액이 어떤 역할을 한다 쭉 공부를 해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이론 바탕 위에서는 이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양방과 한방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보는 관점과 치료 방법이 다르다. 한방의 치료 방법은 인체의 저항력을 기르고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한다. 한방은 천연제로와 한방적 치료법을 접목시켜 인체의 자기 치유력과 자기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의 치유에 자연 치유 개념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한방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치료에 대한 어떤 목표를 두기보다는 질병 이전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더 많이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력과 자기 면역력을 높여서 아예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적용했다. 한방은 어떤 이유로 인체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훼손되면 에너지의 순환에 이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훼손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피는
우리 심장의 기능과 허파, 폐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쉬지 않고 아주 쾌적한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 몸속을 계속 순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기능이 어떤 이유로 훼손된다. 어떤 이유로 훼손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떤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또 아니면 그냥 너무 추운 곳에서 오래 지내가지고 피가 돌아가는 이런 기능이 거의 정지되는 상태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혈액 속에 어떤 독소로 인해서 어떤 나쁜 피, 혈이 모시의 혈관 같은데 찌꺼기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저해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순환에 이상이 발생하고 피뿐이 아니죠. 우리 인체는 기도 항상 우리 인체 전신을 기가 순환을 해야 혈액이 순환이 되고 또 진액이라는 이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진액이라는 이런 물질이 죽고 나서 사람이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죽여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피 아닌 다른 이상한 물입니다. 수습이죠. 물인데 살아있을 때는 그놈의 물기가 몸 안에 있어야 관절이 움직이는데 부드러워지고 살 안에 있는 이런 각종 인체 조직 기능들이 그 유양작용, 부드럽게 해주고 자윤해주는 이런 기능들 때문에 우리가 인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기능들이에요. 이런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모든 에너지 순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이것은 이 질병으로 변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법의 장점은 인체의 각 장부의 생리적인 부조화를 회복시켜 각 장부의 그 부조화 서로 상호관계가 제대로 그러니까 조화가 안 맞는 균형이 음과 양의 균형이 안 맞는 이런 균형을 회복시켜 균형을 잡아주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천연재료의 사용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질병의 예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질병의 예방.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 분은 지금 성인병, 고혈압이나 당뇨 두 가지를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 가지를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속속들이 몰라 그렇지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 암 같은 것도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리산 아니면 베네골 같은 공기 좋은 곳에 갔다 요양을 하면서 또 아내나 남편이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면 만약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그럼 먹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먹고 안 먹는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든 자연 치유력, 자기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부하는 이수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당뇨도 마찬가지, 성인병에 대해서 암도 마찬가지. 한번 우리가 찾아 나서보자 이거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다음에 가면 우리가 강론책에 가면 한 가지 가진 약재들의 성분을 어떤 성분인지도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기가 오면은 쓰는 약재들을 쭉 5가지, 10가지를 딱 이렇게 집단화시키는 놓고 피를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줄 때는 써야 되는 약재들의 군을 이렇게 모아놓고 공부를 하고 또 소화기능이 안 좋다면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천연 약재들을 또 모아놓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내나 내 가족이 어떤 자연 환경에
변화가 오더라도 일상생활에 대한 생활 습관, 주거 환경의 그 어떤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내 건강의 어떤 외사가 바깥으로부터 어떤 질병이 내 몸에 못 달라들도록 만든다는 이런 하나의 딱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목표했던 데 가까운 어떤 내용이 딱 강의가 되면은 귀에 쏙 들어와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래 뭐라면 속으로는 딱 무릎을 탁 하면 치는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 예, 그런 목표 없이 막연하게 이 낮에 종일 일하고 이 어두운 밤에 여기 와서 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나온다. 앞으로 다 내용이 나올 것이다.